만물왕국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배우 박서준 씨 관련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박서준 씨 얼마 전에 열애설이 있었죠. 유명 유튜버 겸 가수 수스와 열애설에 불거졌는데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제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생활을 오픈하는데 크게 부담을 느끼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특별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열애설에 대한 답변은 긍정 혹은 부정입니다. 침묵을 하면은 일단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맞으니까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해서 사실상의 긍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에 대해 다소 무책임하게 대응한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몇몇 스타들이 또 다른 방식을 차용하는데 바로 침묵이죠. 굳이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굳이 내 사생활을 누군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조차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침묵은 곧 긍정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굳이 저렇게 부인하지 않는 것이란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열애설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 혹은 부정의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박서준 씨가 보여줬습니다. 박서준 씨는 일단 침묵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질문을 받았고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생활이고 이걸 오픈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편이니까 양해를 구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콘크리트 유토피아 개봉을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생활에 대한 이슈를 그렇게 대처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또 나왔죠. 여기서 박서준 씨 얘기를 합니다. 원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보수적이진 않은데 이유가 있었다면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왔는데 집 근처에서부터 항상 똑같은 차가 따라다닌다. 제가 어디 가는지 다 알아서 저보다 먼저 도착할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토킹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스토킹을 당한 경험 무려 2달 정도였다고 합니다. 2달 정도 겪으니 섬뜩하고 무서웠고 그런 경험들이 저를 방 안으로 밀어넣게 된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박서준 씨의 고충은 비단 본인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인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잘못은 모두 그 유명인의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땡땡땡의 부친, 땡땡땡의 어머니, 땡땡땡의 동생이 이러이러한 일에 연루가 됐고 구설에 올랐다. 그러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강요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서준 씨는 얘기를 해요.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하루하루 조심해서 살아간다. 예전엔 가족들이 좋으니까 사진도 올렸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지금은 후회가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드니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모르겠더라 하면서 씁쓸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서준 씨에 따르면 차만 바뀌어서 같은 사람이 계속 올 때도 있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 경험들이 쌓이니 이렇게 된 것 같다. 즉 본인이 사생활을 공개하는데 더 폐쇄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생활 오픈에 부담을 느낀다는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몇몇 아이돌 출신 이런 연예인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이 겪는 고충을 저도 간접적으로나마 얘기를 듣고 또 느껴볼 때가 있었는데 일단 집에 들어가면은 항상 모든 커튼이 쳐 있습니다. 단순히 얇은 그런 커튼이 아니라 아예 암막 커튼이었어요. 그 이유가 왜일까? 건너편 건물에서 망원 렌즈로 당겨서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낮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집에서 불을 켜고 생활을 해야 될 정도였다고 하고요. 몇몇 스타들은 실제로 집에 들어갔는데 아예 문을 따고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본인들이 점점 더 코너에 모는 듯한 느낌을 받고 결국은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생 택시라고 들어보셨죠? 택시를 타고 어딘 따라가는 극성 팬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직접 경험을 하는 걸 봤는데 그건 바로 배우 이민호 씨였습니다. 제가 이민호 씨가 다니는 그 미용실에 함께 다닌 적이 있는데 저는 들어갈 때였고 이민호 씨는 나오는 타이밍이었죠. 앞에 너무 많은 팬들과
일렬로 택시들이 늘어서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뭘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민호 씨가 모든 스타일링을 끝나고 나오는 길이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보고 인사도 나눴는데 결국 그 택시들이 전부 다 이민호 씨를 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당장 그들이 직접 해코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가서 뭐 부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일단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프레시 세대를 받아야 되고 차를 타는 순간 그 차량을 계속 이 사생 택시들이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사고의 위험도 높겠고 이민호 씨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이걸 많은 연예인들이 겪고 있고 박서준 씨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서준 씨가 겪은 고충을 차치하더라도 저는 열애설을 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시대가 변하면서 열애설을 둘러싼 담론도 많이 변하긴 했어요. 열애설을 받아들이는 스타들의 자세도 대중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열애설이 나면 해당 연예인의 활동이 중단될 정도로 타격을 받곤 했어요. 한 원로 여배우는 열애설이 나면 그 상대와 결혼을 해야 되는 시대였다. 단순히 교제하다가 헤어지기만 해도 마치 이혼한 취급을 받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는데 동료 코미디언 박미선 씨와 결혼한 이봉원 씨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결혼까지 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까지 여러분들은 과연 몇 명의 상대와 교제를 하셨나요? 물론 첫사랑과 만나서 오랜 기간 사랑을 나누고 결혼에 꼴이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또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지고 이걸 반복해가면서 나랑 맞는 상대, 이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도 되는 상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내가 결혼하는 상대가 그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왔는지 전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궁금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나요? 당연히 절대 하지 않죠. 그런데 연예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누구랑 사귀고 헤어졌다는 게 다 기사화가 되죠. 요즘은 포털 시대이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나도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10년, 20년 후에 내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부모의 기사를 검색했는데 내 부모가 과거에 누구랑 사귀었고 헤어졌다는 게 전부 다 노출이 돼요. 어찌 보면 끔찍한 일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본인의 열애설을 최대한 감추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결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공개를 하지만 연애는 상대와 어떤 결실을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열애설을 보도하는 매체도 열애설을 접하는 대중의 자세도 지금과는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